자, 이번에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천연가스 값이 굉장히 국제 시세가 또 들썩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그 정유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아이다. 네, 이 지난 예전에 카트리나급보다 좀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아이다가 접근하면서 천연가스 시설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뭐 그런 가격이 좀 강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또 곡물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미국 동부는 아이다, 서부는 로나인가요? 네, 하여튼 태풍이 이렇게 양쪽으로 겹치고 있는데 미국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동향은 주말에 보셨겠지만 역시 그래도 돈으로 지금 계속 이겨내고 있는 부분이죠.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돈이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이미 뭐 예고가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논란이었지만 그냥 8월에 예정대로 인상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 25bp 인상을 해서 0.5%에서 0.75%로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다만 이날 이제 주상영 위원회 소수 의견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역시도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됐듯이 조금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누적되고 있는 금융 불균형 위험에 대해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의 배경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세 번째 이유였지 않았나라 그렇죠.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이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완화적인 금융 여건을 1년 넘게 유지하면서 이제 금융 불균형 누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 조금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이 금융 불안정이라는 이유를 이렇게 조금 이유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인상을 한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았나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경제, 한국 경제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 불균형 누적에 조금 더 방점을 둔 통화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해석된다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져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빠르게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자산 불균형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도 나눠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 주택용 부동산이죠. 네. 아파트, 네, 맞습니다. 빌라, 네, 뭐 난립니다. 천정부지구 뭐 거의 미쳐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부동산 값이 저렇게 뛰는 거는 분명히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 대상인 건 맞을 거예요. 네, 이렇게 따라서도 가계대출도 급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도표는 뭐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코로나 이전의 금리가 1.75%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0.25%포인트 올려봐야 0.75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원래는 1.25%에서 1.25네, 1.25. 75bp 인하를 했고요. 네. 그래서 두 가끔 번 제가 정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인상을 1.25.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1.75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이 1.25입니다. 네. 맨날 멘트 하면서도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 8월 금통위의 통화 정책 방향 문구, 이른바 통방문이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있습니까? 네, 크게 네 가지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통화국의 변화라는 문구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7월 통방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추경 효과 덕분에 민간 소비가 그래도 회복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에 더해서 8월 금통위에서는 백신의 보급 확대라는 문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해짐에 따라서 향후 민간 소비는
경우는 회복될 거고 개선될 거다라는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다음에 물가 전망치가 나왔는데 경제 전망치는 동일하게 4%로 동결을 했고요, 유지를 했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1.8에서 2.1%로 0.3%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3분기 정도의 내수 측면, 민간 소비 부분이 조금 부진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간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제유가라든지 곡물가 같은 경우가 물가가 높다 보니까 물가 역시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물가 높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거다. 그리고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라는 문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향후의 연내 추가 인상을 조금 시사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내 인상이라면 일단 9월에 FOMC를 한다. 9월 금통위는 없고 네, 10월, 10월, 11월인데 네. 12월에는 통상 안 하고 12월에는 연말이니까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다 국내건 해외건 그러니까 10월 아니면 연내 추가 인상한다면 10월 아니면 11월인데 네. 어느 쪽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까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제 아직 11월 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이라는 문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 정도 지나고 11월에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9월 달에 이제 향후에 좀 동향을 보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10월에도 충분히 인상할 수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0월일지 12월일지 그 스탠스는 중립적으로 시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완화시킴으로써 금융 불균형을 조금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의 운신의 폭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10월에 인상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대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러한 경제 전망의 경로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에 더해서 추경 효과라든지 백신의 보급 효과가 더해지면서 경제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10월 금통위에서 25bp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네. 이주열 총재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금통위 이전까지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어떠한 발언들을 하는지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해행연구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나왔는데 코로나 백신 국내 1차 접종은 16,120명이 증가해서 총 2,864만 명, 인구 대비 55.6%, 55.8%.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하루에 이제 100만 건, 200만 명까지도 막 계속해서 추석 전에 요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봤을 때는 10월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지지 않나. 일단은 정부의 방역 당국의 계획이 9월 말까지 1차 접종 70%, 그럼 10월 말까지 2차 접종 70%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은 현재 한국은행 전망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10월에도 없진 않다, 네. 없잖아 보인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 꼭 시장에 충격을 주는 악재로 지금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을 원래 인상을 할 때는 경기가 좋아서 네. 물가가 상승을 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측면에 인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금융 불균형 측면의 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상이 시장에 조금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잭슨홀 미팅, 잭슨홀 컨퍼런스 심포지엄.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앞서 뭐 다른 전문가들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혜영 연구원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저 역시도 7월 이제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내용 정도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확인해줬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물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준의 목표에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고용 시장은 아직 그 조건을 달성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진전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될 경우에는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의 생각도 이 정도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미 예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관련한
그 멘트 자체에서는 시장에 충격은 없었고 뭐 호재도 뭐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겠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해줬거든요. 네. 테이퍼링 힌트에 대해서는 부재했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시작 시점에 대한 그 관계성을 좀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향후 기준금리 인상까지 좀 멀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 재확인해줬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완화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 자체도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과거 생각하시면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QE가 종료된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에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서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전개된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당분간은 기준금리에 대한 고민을 조금 넣어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접어두는? 있습니다. 네. 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겠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 테이퍼링과 타이트닝, 뭐 기준금리 인상, 저희도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개념의 정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네. 테이퍼링은 이제 돈 푸는 거를 조금 줄여보는 거잖아요. 네. 확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죠? 여전히 자산을 매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 자체로서는 완화적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 왜 우리 수학책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게 통계거든요. 네.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통계 부분만 까맣죠. 네. 경제학도 이제 1장에 나오는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게 네. 등장하는데 맛있는 사과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중에 되면은 그 사과의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 유동성의 역설 때문에 그럴 거예요. 돈을 계속 풀었는데 돈 푸는 거가 어느 정도는 거꾸로 네. 역으로 다가올까 봐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뭐 적당하게 시장은 그걸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자, 하지만 테이퍼링 압력은 연내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강해진 그 표현이 등장했는데 언제쯤 예상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9월 FOMC에서 좀 변화가 있을 만한 부분은 테이퍼링을 좀 앞두고 자산 매입 관련된 문구 정도는 조정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시작 직전에가 아니라 테이퍼링 시작 충분한 전에 명백히 시장과 소통하겠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달에 FOMC에서 테이퍼링을 결정을 하고 싶다면은 9월 FOMC 정도에서 문구의 변화를 통해서 힌트를 줘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2개월, 3개월 지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FOMC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9월 6일까지 그 코로나 팬데믹 실업 수당이 끝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상황 고용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구인 자리가 훨씬 많아요, 구직보다.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백신을 많이 맞고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주체들이 나서게 된다면은 고용 시장의 회복은 가시화되는 문제거든요. 시간의 네. 문제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 시장의 긍정적인 개선, 특히 8월, 9월, 10월의 고용 지표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고용 시장 역시도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정도 얘기를 해준 힌트를 주고 11월 달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도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